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 협의회장으로 큰 역할을 맡으신 안상국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약칭 민주평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주평통이 이제 창설되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헌법 4조와 92조에 설치된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이 의장인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민주평통이 대통령이 의장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 끝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981년 6월 5일 날 이제 처음 창설이 돼서 올해 4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평통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천안시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하기 전에 9월 1일 날 전체 21기가 출범을 합니다. 천안시 협의회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예, 저도 많이 들어요. 이제 많은 시민들이 민주평통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추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시는 거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단체, 그리고 각부 장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많이 올립니다. 그걸 멀리 올리느냐? 민주평화통일사무처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어요. 그냥 그쪽으로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반드시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전과가 있거나 사회적인 어떠한 지탄을 받는 대상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의하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9월 25일 날, 작년이죠. 네. 이제 이걸 대통령이 직접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의촉장을. 네네네. 이제 직접 주는 거는 저까지만 줍니다. 회장까지. 네. 회장만 주고 이제 청와대 영변관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주고, 나머지는 대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천안시장님이 대행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이 천안시청 대의실에 모여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의촉장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은 이제 제 밑에 수석부의장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천안이 173이라고 했죠, 제가. 네. 또 100명이 넘으면은 지휘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지휘장, 2지휘장 해서 또 지휘장 2명을 줄 수가 있고, 그 밑에 또 저희들 부의장들이 또 9분의 부의장님이 또 있고, 그 밑에 감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장 26분이 또 계시고, 실장님, 행정실장님, 또 간사, 그렇게 해서 천안시의 협의회는 이렇게 구성을 잘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날부터인지 좀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또 크게 가슴속에 와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과연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70% 정도가 뭘 하냐, 그냥 네. 우리끼리 살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성장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경제 성장이 사원부리 시대를 가고, 또 국민의 이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선진국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국가가 양쪽으로 갈라서 있다는 거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지성인들이 다 이렇게 갖는 마음이지만은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통일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저는 참 국가적인 숙제라고 봐요. 네. 이건 국가의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는 통일이 됐을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비전 제시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통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대로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지, 국민들한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시키고.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이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저는 반드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통일과 관련해서 좀 쓴소리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통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비판이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화해 모드를 조성했죠. 네. 처음엔 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우리 국가가 분단이 돼 있는데 이런 대치 상태에서 계속 긴장 관계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화해 모드를 가져갈 거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죠. 맞잖아요. 전쟁을 네. 피하고 이기는 네. 거죠. 근데 그 정책은 잘 맞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마지막 결과물이. 왜냐면은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곧 통일이 되는 것 마냥 국민들한테 다 이게 심어줬어요. 하노이 선언부터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분단 자리를.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결론은 곧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데, 결과는 뭐냐?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되면은 하나의 작전에 말려든 거다. 김정은이의 속마음은 계속 뭐였습니까? 핵무기 개발이야, 핵무기 개발. 네. 나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돼. 네. 개발을 살려면은 그 깊은 그 마음을 잃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뭐 이게 싫은 소리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은이 동생이 김여정이 아니야? 김여정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갑자기 폭파하겠다고 또 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좀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그걸 폭파시키더라고. 야, 참 대단한 나라다, 저 나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 거예요. 네. 자기들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주국가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된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합의하에 우리는 대처를 해야 돼.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저와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통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 뭐 북한하고의 대화는 끊어져 있죠. 이제 그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네. 다만 북한에서 호혜적으로 오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대가를 해줘가면서 대화를 하겠다. 네. 그러나 막말을 하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적이라고 했죠, 주적. 네. 주적이 뭐야? 우리한테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통일도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지 공산주의 통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저는 반듯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저는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협의회는 올해 어떤 큰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만 제가 20년을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이 한 적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자문위원이니까 회의만 참석을 하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지. 내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의야 정기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기별로 4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뭐 정책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한 1,7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탈북민들이 저는 이번에 그 탈북민들과 함께 그 역사 기행을 통해서 그분들이 남한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 어떠한 관광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이분들의 그 남한행은 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잘 정착하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온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러한 행사를 저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그 탈북민을 가리키는 학교가 4군데가 있어요. 네. 4군데 천안에 한 군데가 있어요. 모르셨죠? 네. 네. 천안에 저 구성동에 보면은 천안 의료원 아시죠? 그 뒤로 보면 고려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드림 학교라고 학생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이제 고등학교 정도를 가리켜서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인가가 났어요, 정확하게. 그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문화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우리가 뒤에서 보조해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1월 30일 날 네.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 탈북민이 천안에 500명이 살고 있어요. 500명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녀 학생들이 초중고에 21명이 새롭게 입학을 해요. 그래서 충남에 하나센터라고 탈북민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과 이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과연 무엇을 도와줄 거냐 해서 했더니 희망 책가방 나눠주기 운동 이거를 거기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했더니 전부 다 성금 받아서 예산이 없으니까 네. 각 기관 단체에 성금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천안 거는 우리 민주평통에서 저희들이 평통 자문위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일 날 21개
뭐 금액상으로는 420만 원 정도 되지만은 저는 이것도 저는 우리 자모님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예요. 뭐 돈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자발적으로 나도 하겠다. 그래서 모은 돈이 그렇게 모았어요. 갑자기. 뭐 이틀 만에 모았어요. 오, 네. 그래서 420만 원을 1월 30일 날 2시에 충남 하나센터에 가서 전달식 하고 그 아이들한테 책가방을 메워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나무로서 잘 커달라 그런 네. 당부의 말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외롭잖아요, 그분들이. 네. 고향은 이제 북한에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이 설맞이를 같이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고민하면서 떡국에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죠. 네. 천안시는 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을 때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 유공자들이 많이 탄생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또 유관순 열사 사적지라든가 또 서고 이동영 선생님 생가 등이 자리하고 있는 이 애국 충절애구장에서 만세운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희생했던 순국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고장 천안의 독립 에너지를 통일 에너지로 승화하여 한반도 통일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네. 위해서 많은 일 또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